효과 빠른 부동산 핫 뉴스. 부동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핫뉴스 시간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의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세율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1에서 0.3%포인트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0.6에서 2.8%포인트 상승합니다. 과표를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됩니다. 세부담 상한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6억 원의 기본 공제도 폐지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현재 과표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 과표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 부분에 대해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은 내년 6월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로 각각 세율이 인상됩니다. 올해 6월 이후 거래된 분양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남부권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수원, 용인, 성남시, 이른바 수용성 집값이 또 뛰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와 분양권, 신도시 택지지구 등 주거 환경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에서는 지난해 10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아파트들이 이제는 15억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성남에서는 분당구와 수정구가 일찌감치 15억 원을 넘은 가운데 중원구까지 10억 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와 같이 실수요자들이 매수자의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 힐스테이트가 지난달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에서 새 아파트들도 15억 원 목전까지 다다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이달에 14억 원의 매매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수용성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집값이 확연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던 무주택 세입자들이 경기도 새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입니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5%에 육박하며 최근 9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14%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2.40% 오르며 최근 5년 평균 상승률 3.19%를 밑돌았습니다. 강남 0.33%, 서초 0.41%, 송파 1.25% 등 강남 3구는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반면 중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4.3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구로 3.44%, 동대문 3.28%, 강북 3.17%, 마포 3.10%, 영등포 3.04%, 도봉 2.93%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경기도는 11월까지 8.08% 오르며 2007년 8.06%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 21.65%, 수원시 영통구 21.42%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과 생활 숙박시설 관리 방안을 재정비합니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안은 내년 2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개정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신규 재정비 대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만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종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관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302곳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을 일괄 적용할 방침입니다. 생활 숙박시설 관리 기준도 일괄 재정비됐습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에서 생활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9일 지구단위 구역 내 숙박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106곳 중 숙박시설이 이미 불허용도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3곳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분에 대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해왔으나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청년들에게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가능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로써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보증금 자부담은 평균 3,050만 원에서 2,4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한 뉴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2021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핫하게 합니다.